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비트패킹 컴퍼니 정민영입니다. 일단 제 소개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네, 저는 비트패킹 컴퍼니에서 CTO 하고 있고요. 비트패킹 컴퍼니가 뭐 하는 회사인지는 들어오시면서 부스 보셨으면, 네, 약 파는 회사고요. 제가 파이콘 2014 때랑 파이콘 2013 때 이제 제약을 넘어 G 이벤트라는 내용으로 발표를 했었고요. 그 내용 그대로 이제 데뷔해서 우려먹어서 똑같이 이제 데뷔에서도 G 이벤트 관련된 얘기를 했었고, 데뷔 때 되게 반응이 좋았다고 합니다. 네, 잘 믿기지는 않는데 아무튼 그런 발표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마존 웹 서비스 한국 사용자 모임 설립을 했었고, 네, 운영을 하고 있고요. 네, 뭐 이런 거 넣었습니다. 네, 뭐 또 박수도 주고 하시던데 이런 효과 있으면. 네. 이해합니다. 아침이라서요. 네. 오늘 발표는 이제 이런 분들이 들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뭐 이제 약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거나요. 아니면 비동기 처리를 뭐 해야 된다고 듣긴 들었는데 비동기 처리가 뭔지, 또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고 생각하셨던 분들이나, 아니면 그래, 나 샐러리 들어봤다. 되게 좋은 거라고 들어는 봤는데 이거 정말 써도 되는 거 맞아? 우리 서비스 엄청난데? 뭐 약간 이런 걱정이 있으셨던 분들, 그리고 또 샐러리를 쓰고 있고 많이 쓰고 있고 또 우리 서비스에 잘 돌아가고 있는데 가끔 얘가 좀 이상하다, 가끔 얘가 약 먹은 것처럼 이상하다, 그래서 이게 나만 이런 건가? 내 착각인가? 뭐 이런 고민을 하셨던 분들, 네, 이런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준비를 했고요. 일단 샐러리가 처음이신 분들을 위해서 샐러리가 뭔지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샐러리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샐러리가 뭡니까?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디스트리뷰티드 태스크 큐라고 이제 본인들 프로젝트를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이게 디스트리뷰티드 태스크 큐라 그러면 사실 약간 좀 무슨 말인지 좀 애매해서 그냥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정리를 하자면 종합적인 비동기 처리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비동기 처리기라고 하면 이게 무엇인고 하면 일단 비동기 처리기가 왜 필요한지 잠깐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뭐 일반적인 서비스 시나리오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고객이 이제 가입 요청을 하겠죠. 어떤 서비스에. 네. 그래서 되게 궁서체로 진지하게 고객이 가입을 하려고 왔죠. 그래서 이메일도 입력하고 뭐 전화번호 인증도 받고 굉장히 귀찮은 과정을 고객이 감내를 하고 가입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서비스 입장에서는 생각을 해보면 고객님이 이제 프로필 사진도 저희가 뭐 S3 같은데 업로드도 해야 되고 이미지 크기도 좀 여러 개를 준비를 해놔야 되고 또 이제 요즘 되게 배경 블러로 해가지고 프로필 띄워주는 거 유행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또 블러도 또 만들어줘야 되고, 그리고 이제 고객님이 또 페이스북으로 로그인 하셨으니까 또 우리 이제 페이스북 친구들도 있나 또 열심히 한번 찾아드리고 팔로우 추천도 해드려야죠. 중요한 건데 까먹으면 안 되니까요. 자, 다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입 환영 이메일을 보내야죠. 이 시간이 빨라도 얼마나 걸릴까요? 제 생각엔 아무리 빨라도 10초는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럼 그 사이에 우리 고객님께서는 가셨네요. 네, 가셨습니다. 슬프네요. 그래서 비동기 처리기라는 건 사실 우리가 모든 서비스에 꼭 모든 일들을 동기적으로 수행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고객한테 가입 환영 이메일을 보낸다거나, 아니면 뭐 프로모션성 활동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추천 친구를 만들어 준다거나, 제가 앞에서 소개했던 많은 일들은 사실은 굳이 고객이 가입 완료 페이지를 보는 기다리는 순간에 동기적으로 처리하고 있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보통 결과를 즉시 받을 필요가 없거나 혹은 지연하여 처리해도 되는 일들을 보통 이제 비동기로 많이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결과를 동기적으로 받지 않아도 되는 일들이 비동기인 거죠. 근데 물론 이제 그렇다고 해서 이것들이 이제 뭐 10번 중에 한 번쯤은 안 돌아가도 되고, 아니면 뭐 비 오는 날은 돌아가고 해가 쨍쨍한 날은 안 돌아가고 이런 게 허용되는 건 아니죠. 네. 제대로 처리되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항상 이 문제는 잘 처리되어야 하고 또 유실도 없어야 되고 어쨌든 신뢰받는 수준 내에, 그러니까 지정된 실행 시간 내에 완료가 돼야 되는 일들이고요.
그래서 별도로 잘 만들어진 처리기가 필요한 문제입니다.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 예를 들면 웹 프레임워크는 플래스크도 있고 장고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왜 비동기 처리기는 다들 꼭 샐러리밖에 얘기를 안 하는가? 물론 뭐 몇 개 더 있습니다. 몇 개 더 있는데 근데 뭐 사실 대부분 다 샐러리밖에 얘기를 안 하죠. 그래서 왜 꼭 샐러리여야 하는가를 이제 제가 한번 따져보면 우선 그 장점을 한 세 가지 정도를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샐러리는 물론 여기에는 약간의 좀 속임수가 있지만 네 일단 굉장히 쉽게 연동할 수가 있습니다. 그 뭐 플래스크를 쓰시던 장고를 쓰시던 혹은 뭐 다른 무언가를 쓰시던 굉장히 쉽게 연동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비동기 처리에 관련해서는 상상했던 거의 모든 기능이 다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농담이 아닌 게요. 제가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뭐 저도 한 10년 정도 이제 웹 개발을 했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웹 개발하면서 늘 있었던 비동기에 관련된 여러 요구 사항들 그리고 심지어는 이런 게 진짜 필요한가? 이런 거 쓰는 사람 있나? 싶을 법한 기능들도 다 들어가 있어요. 네. 그래서 뭐 이따가 이제 Q&A 때 샐러리로 이런 것도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면 아마도 된다고 말할 가능성이 크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죠. 남들이 제일 많이 씁니다. 네. 뭐 플래스크 장고 이제 이런 비중을 따지면 뭐 우리 전문 용어로 또이또이라 그러죠. 또이또이 할 수도 있는데 샐러리 같은 경우는 제 생각에는 9대1 정도 될 것 같아요. 네, 샐러리가 한 90% 정도 지분을 차지하고 나머지 10% 정도들이 이제 다른 것들이 아마 아웅다웅하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네, 오늘 개그는 안 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완전 쉽게 연동할 수 있다는 거를 제가 이제 한번 코드로 써봤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이제 요즘에는 그 리드미에서 사로잡지 못하면 사람들이 프로젝트를 선택하지 않는다 그래서 리드미에 다 이렇게 우리 이걸로 끝 뭐 약간 이런 코드가 되게 그 프로젝트들이 유행하잖아요. 샐러리도 그 거의 시초격이죠. 그래서 보시면 샐러리는 뭐 앱이라는 글로벌 스테이트 객체 하나 만들어 주고요. 그래서 뭐 브로커 뭐 쓸 거다 결정하고 우리가 비동기로 실행하고자 하는 그러니까 비동기로 돌아가는 류의 일들을 그 데코레이터로 태스크라고 붙여주면 비동기로 실행할 수 있어요. 완전 이걸로 끝이라는 거죠. 그래서 비동기로 어떤 일을 비동기로 실행할 때는 이름도 굉장히 그 직관적입니다. 그냥 함수 호출하듯이 점 딜레이라고 해서 이렇게 원하는 아규먼트 넘겨주면 비동기로 실행된다는 거죠. 샐러리가 멋진 게 이 점 딜레이를 빼고 그냥 add 함수를 호출하면 또 그냥 함수는 함수대로 그대로 호출돼요. 그래서 뭐 테스팅 목적이라거나 때로는 비동기, 때로는 동기로 실행한다거나 이런 것도 다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도 됩니다. 굳이 뭐 꼭 항상 비동기로 처리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비동기의 워커들에서 실행은 하지만 결과는 어쨌든 올 때까지 기다릴 수가 있는 거죠. 물론 타임아웃도 줄 수 있고요. 그리고 샐러리는 굉장히 그 플러거블한 구조라 그러죠. 그래서 뭐 보시면 제가 이게 공식 매뉴얼에서 캡처를 뜬 겁니다만 뭐 브로커들을 이제 RabbitMQ, 레디스, 몽고DB, 빈스톡, SQS, 카우치DB 뭐 기타 등등 네 이런 것들을 지원을 하고요. 그리고 이거는 뭐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예를 들면 모니터링, 워크플로우, 뭐 오토 스케일링, 스케줄링, 뭐 타임 레이트 리밋 뭐 이런 거 다 할 수 있다는 네 그러니까 제가 계속 얘기했지만 상상할 수 있는 거의 모든 게 다 된다는 네, 그런 자랑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존의 그 웹 프레임워크들하고도 굉장히 기본적인 연동을 되게 잘 구성해 놨습니다. 쟁고 뭐 죄송합니다. 네, 피라미드 뭐 파일론 플라스크 웹2파이 이거 요즘 누가 쓰시나요? 네, 잘 모르겠네요. 네, 그리고 토네이도라고도 있고요. 네, 플라스크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빌트인 탑재죠. 네. 그래서 그냥 이게 제가 샐러리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거의 모든 게 다 된다는 얘기를 어떻게 표현을 해볼까 하다가 그 비동기 처리기에 일을 시키는 그러니까 호출하는 방법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걸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아까 설명드렸던 딜레이라고 해서 넘기는 방법도 있고요. 뭐 apply async라고 해서 이렇게 넘기는 방법도 있고 이건 카운트다운이죠. 10초 뒤에 이 일이 실행됐으면 좋겠어 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예 그냥 시간을 정할 수도 있죠. 10초는 이제 사실은 약간
좀 렐러티브한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태스크가 인입되고 나서부터 그 후로 이제 10초가 경과했나를 따진다면 ETA는 아예 그냥 딱 요 시간에 실행해줬으면 좋겠어 라고 딱 박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이제 카운트다운이랑 익스파이어즈를 넣을 수가 있는 거죠. 이게 60초, 예를 들면 이제 이게 비동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시점에 실행되리라고 사실 보장하기는 조금 다른 이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면 그 시간 내에 실행이 안 된다 이러면 뭐 그냥 쿨하게 잊어버리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익스파이어스는 뭐 또 저렇게 지정하는 방법도 있다. 네, 그래서 이게 보시면, 죄송합니다. 네. 보시면 굉장히 그 비동기를 호출하는 다양한 방법적인 측면에서 뭐 카운트다운, ETA, 뭐 그다음에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뭐 리트라이 등등 뭐 실행하는 방법조차도 굉장히 다양하게 제공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는 조금 어려워지면서 멋있어지죠. 이게 보시면 그냥 더하기 하는 건데요. 더하기를 뭐 이렇게 복잡하게 하기 쉽긴 한데 개그가 안 되니까 말이 꼬이네요. 네, 이 체이닝이라는 거는 뭐냐면 앞에 태스크에 수행된 결과를 뒤에 태스크가 그 인자로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2 더하기 2의 결과를 더하기 4가 받고, 그래서 뭐 그거 더하기 결과를 8이 받고, 이러면 이제 더하기 하면 16이죠. 위에 거랑 아래 거랑 똑같은 얘기인데요. 위에 걸로 쓰면 좀 뭔가 멋이 없으니까 파이프로 뭔가 되게 그럴듯하게 쓰는 거죠. 파이프로 이렇게 써놓으니까 되게 뭔가 좀 있어 보이고, 근데 내가 개발 좀 하는 것 같고, 네. 이런 것도 됩니다. 일종의 워크플로우를 모사한 건데요. 신규 유저가 가입이 되면 그 사람한테 이제 그 사람의 어떤 소셜 친구, 뭐 연락처라든가 이런 것도 수집을 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웰컴 이메일도 보내야 되고, 제가 아까 앞에서 소개했던 시나리오죠. 그런 시나리오도 보시면 뭐 크리에이트 유저의 그 뒤에 .s가 서브 태스크를 만드는 거고요. 그래서 .s고 그룹은 이제 그야말로 두 개를 동시에 동보로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크리에이트 유저의 결과를 가지고 그러면 인풋 컨택트랑 샌드 웰컴 이메일에 유저가 넘어오겠죠, 생성된. 그래서 그 유저들한테 뭐 그 유저의 연락처도 수집하고 이메일도 보낼 수 있고, 이게 그 셀러리의 굉장히 멋있는 기능 중에 하나가 이런 워크플로우입니다. 뭐 약간 비동기랑 관계 없어 보이는데 심지어는 이런 것도 됩니다. 이제 뭐 보통 크론템 많이 쓰실 거예요. 뭐 예를 들면 1시간에 한 번, 뭐 아니면 6시에, 뭐 새벽 2시에 뭐 이런 식으로 크론템들을 많이 쓰실 텐데 셀러리로도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뭐 크론템 만들어서 파이썬 스크립트 실행해서 어떤 일을 처리하는 것보다는 셀러리에 크론템으로 만들어 두면 훨씬 우아한 거죠. 근데 이게 뭐 꼭 제가 이제 뭐 파이썬에 미쳐가지고 모든 일을 다 파이썬으로 하겠어, 약간 뭐 이런 차원의 것도 부정은 못하는데, 그런 거보다는 이렇게 하시면 버전 관리가 돼요. 사실 뭐 크론테 버전 관리 하시는 분들 없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막 크론테 한 200줄인데 이게 새벽 2시에 왜 돌아야 되는지 나는 모르겠고, 근데 저기 밑에 가보니까 새벽 3시에 한 번 더 도는데 왜 또 도는지도 모르겠고, 그런 거 있죠. 네. 그래서 근데 크론텍은 이제 버전 관리도 안 되고, 심지어는 또 서버 늘어날 때마다, 요즘 서버는 소모품이잖아요. 요즘 서버는 소모품이라서 뭐 이렇게 한 5분 쓰고 버리고 막 이러는데, 그러면 그때마다 크론텍 어떻게 할 거야? 뭐 약간 이제 이런 게 있는데 버전 관리가 된다는 굉장히 큰 장점이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비록 지금은 한국에서밖에 안 되고 있지만 우리 또 글로벌로 가야 되니까 타임존도 UTC로 지정할 수 있고요. 네, 이거는 제가 저희 거를 캡처를 뜨려고 했는데 타블렛에서 캡처가 잘 안 떠가지고 공홈에 있는 걸 가지고 왔는데요. 이게 셀러리 EV라 그래서 어제 이제 이응섭 씨 프로파일링 발표를 들으신 분 아시겠지만, 저희는 터미널에서 뭔가 하면 되게 있어 보이잖아요. 내가 진짜 막 일하고 있는 것 같고. 그래가지고 저도 이 셀러리 모니터링을 항상 이걸로 자주 하는데, 셀러리 EV라 그래서 이거 제가 라이브로 보여드릴 수 있나 모르겠는데, 이거 틀어놓으면 쫙 올라가면서 뭐 막 상태도 막 바뀌고 멋있습니다. 네, 가끔 심심할 때 한번 틀어놓고 보시면 좋아요. 셀러리 플라워라 그래서요. 이건 이제 조금 약간 멋이 없죠, 이거보다. 네, 이게 이제 뭐 웹 UI인데요. 네, 저 잘 안 써요, 멋이 없어서. 네. 그래서 뭐, 네, 진짜 오늘 잘 안 웃으시네요. 네, 큰일입니다. 네, 제가 이 짤 찾는데 20분 걸렸는데 이름이 기억 안 나가지고. 네, 아무튼 뭐 셀러리가 좋은 건 알겠고요. 좋은 건 알겠는데,
제 이제 그림자가 있다고 했습니다. 되게 유명한 경부죠. 뭐 제가 발음이 구려서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되게 유명한 경부인데 저는 요렇게 네 공짜 샐러리는 없다고 해봤습니다. 이것도 제 회심의 개그였는데요. 네 오늘 여러분들의 성향을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저는 그 비트 백앤 컴퍼니에서 비트라는 서비스의 서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뭐 나름 되게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고 하고 있는데 그때 저희가 가장 첫 번째로 부탁드렸던 문제가 바로 이 샐러리였어요. 자랑 좀 하려고 넣었는데요. 저희가 이제 뭐 2014년 3월에 저기 찌끄레기에서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막 뭐 한 달 만에 막 100만씩 이렇게 늘려나가고 있는 서비스인데 고객 항의가 들어오는 거죠. 푸시가 새벽 2시에 왔다고. 니네 정말 한 거 아니냐? 뭐 약간 이렇게 네, 되게 아름다운 고객 문의가 들어왔어요. 이랬던 거죠. 네, 이랬던 겁니다. 이게 그 저희가 저희 서버가 항상 시간을 UTC로 써요. 그래서 이제 15시가 한국 시간으로 0시입니다. 그래서 16시에 보시면 큐가 아름답게 늘어나 있죠. 옆에 뭐 단위가 보이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100만 개예요. 네, 저희가 이제 이렇게 뭐 알 수 없는 이유로 갑자기 일들이 처리가 안 되고 미친듯이 이렇게 되기 시작한 거죠. 샐러리는 만약에 저한테 너 다음에도 또 샐러리 쓸 거니? 라고 하면 쓴다고 하긴 할 겁니다. 그런데 누가 어느 날 갑자기 와서 제가 샐러리를 써도 될까요? 라고 하면 좀 생각을 해볼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발표 자료를 만들었으니까 이거를 보라고 주겠죠. 사실은 샐러리도 그렇고 플래스크도 그렇고 적은 경우에서 바로 쓰기에는 더할 나위 없이 훌륭합니다. 그리고 저희도 그냥 한 1년 정도는 아무 생각 없이 쓴 것 같아요. 그러나 생각보다 규모가 조금씩 커지기 시작하면 복병이 의외로 빨리 나타납니다. 저는 이제 좀 고생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 여러분도 다 저만 그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만 그렇게 바보일 리가 없는데 저는 리드미에서 보고 와 이거 멋있다 이러면은 매뉴얼 안 읽고 바로 쓰거든요. 리드미에 있는 것부터. 다들 그러지 않나요? 네, 리드미에 있는 코드 그대로 복사해서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아무 생각 없이 샐러리를 그렇게 썼죠. 그냥 그래 뭐 나는 그냥 하우투 한번 읽어보면 끝나는 거지 뭐 이러고 이제 짧게 튜토리얼 한번 읽어보고 좋아 다 이해했어 이러고 쓰기 시작했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잘 안 되는 거 보고 이거 왜 이러지라고 멘붕했는데 나중에 매뉴얼을 자세히 읽어보면 거기 다 써있는 내용이죠 사실은. 네, 남은 잘못을 잘 안 해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페인 포인트가 그 브로커로 제가 아까 짧게 설명하고 넘어갔는데 브로커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해볼까 합니다. 의외로 여기서 웃으시네요. 이건 제가 정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집어넣은 건데 우리 브로커 하면 흔히 나쁜 거죠. 제가 구글 이미지 검색에서 브로커를 쳤더니 무슨 그 회색 그림에 어두운 그 모자이크에 막 되게 나쁜 거예요. 그래서 성형외과 브로커 검색하시면 연관 검색어가 성형외과예요. 그래가지고 네, 근데 브로커는 사전적인 뜻은 이렇습니다. 어떤 녀석이 일을 처리할지 중개해주는 네, 그야말로 이제 사전적인 의미의 브로커죠. 중개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샐러리도 정확히 마찬가지입니다. 샐러리의 구조를 잠깐 보겠습니다. 일단 우리의 웹 어플리케이션이 있죠. 플래스크든 장고든 꼭 웹 앱일 필요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일을 비동기로 맡기고자 하는 앱이 있고요. 그 사이에 이제 브로커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샐러리 워커들을 막 여러 개를 띄워도 우리가 이 일을 바로 샐러리 워커로 던지는 건 아니고요. 우리는 일을 브로커에 던지는 거죠. 그러면 나머지는 이제 워커들이 브로커랑 커뮤니케이션을 해서 일을 가져가는 건데요. 나는 일을 던지면 브로커가 때로는 얘한테 줬다가 때로는 얘한테 줬다가 때한테 얘로는 주는 거죠. 앞에서 제가 이렇게 스크린샷 하나를 떠서 보여드렸지만 샐러리는 굉장히 무수히 많은 브로커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 네, 뭐 레빗앤큐부터 레디스부터 해서 쭈루룩 있죠. 근데 좀 약간 함정이 있어요. 위에 딱 한 줄 빼고 나머지는 뭔가 다 이슈가 있어요. 일단 레빗앤큐를 제외한 레디스 이하 전부를 보시면 일단 레빗앤큐 그 뒤에 설명을 하겠지만 레빗앤큐는 AMQP 서버 중에 오픈소스 서버 중에 요즘 제일 잘 나가는 친구입니다. 뭐 옛날에 액티브MQ가 있었고 막 있었는데 그런 거 요즘 아무도 안 써요. 네, 다 레빗앤큐 쓰시고요. 그래서 아무튼
그 레디스라든가 몽고디비 뭐 이런 쭉 밑에 있는 건 사실은 AMQP처럼 작동하기 위해서 모사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레디스가 지원하는 펍섭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없는 기능 일부를 그 강제로 모사를 하고 있어요. 나중에 뭔가 문제가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나죠. 그리고 심지어 제가 그 레디스 이하로 또 몽고디비부터는 이걸 쓰시는 순간 샐러리의 기능들 일부 몇 개가 사라져요. 쓸 수가 없게 됩니다.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터미널에서의 그런 간지를 하실 수가 없어요. 되게 중요한 일인데요. 그리고 몽고디비 이하로는 전원 스테이터스가 실험 중이라고 딱 붙어있죠. 네, 실험적인 프로젝트들이고요. 그 AMQP 중에서도 앞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은 다 RabbitMQ 쓰는 것 같아요. 뭐 ActiveMQ도 있고 모도 있는데 네, 그냥 다 RabbitMQ 쓰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RabbitMQ가 왜 샐러리랑 중요하냐면 제가 정확히 연도를 기억을 하지는 못하지만 샐러리는 원래 RabbitMQ랑 쓰려고 만들어진 애예요. 네, 애초에 그냥 그렇게 만들어져 있고 그래서 이제 유일하게 RabbitMQ만이 아무런 세팅 없이 복잡한 고민 안 하시고 그냥 바로 붙이면 돌아가는 녀석이라서. 근데 이제 난관은 RabbitMQ를 세팅하기가 좀 이상하다는 거죠. 이게 쉬운 건지 어려운 건지 잘 모르겠어요. 네, 아무튼 그래서 RabbitMQ가 항상 쓰시는 게 되게 좋고요. 근데 뭐 물론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다른 브로커를 쓰시겠다는 분들이 있어요. 네, 이게 회심의 짤이었는데 네, 서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있죠. 왜 서서 고생인지 제가 두 가지 얘기를 해보려고 그래요. 일단 그 에크랑 비지빌리티 타임아웃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일단 그 에크라는 개념을 좀 먼저 한번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아까 그림에서 이제 퍼블리셔, 그러니까 일을 던지는 친구를 제외하고요. 브로커랑 워커만 있는 그림을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브로커는 워커한테 메시지를 주는 거죠. 너 이 일 해야 돼. 하고 이렇게 되게 지시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일반적으로 워커는 알았어. 나 이 메시지 잘 받았어. 혹은 나 이 메시지 잘 처리했음. 이라고 브로커로 통지를 줍니다. 이걸 에크라 그러는데요. 그러면 브로커는 이제 이 메시지는 역할을 다 했구나 라고 해서 컨슈머를 하고 그 메시지를 잊어버려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비지빌리티 타임아웃이라는 건 뭐냐면 이게 이제 제가 앞에서 AMQP를 모사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인데요. 일반적으로 AMQP는 이거를 그냥 프로토콜 차원에서 에크를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에크를 지원하지 않는 프로토콜들 같은 경우는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브로커가 워커를 던졌어요. 그러면 에크라는 건 이제 어쨌든 이 메시지가 잘 처리됐음을 보장하기 위한 프로토콜이기 때문에 비슷하게 구현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일정 시간이 지나서 워커가 나 처리했다라는 걸 보내지 않으면 다시 보내요. 네. AMQP도 마찬가지입니다. AMQP도 에크가 오지 않으면 메시지를 다시 딜리버리를 하는데 이건 비지빌리티 타임아웃으로 구현한 거죠. 그러니까 프로토콜상 구현할 방법이 없으니까 일정 시간 동안 처리가 안 된 건 실패한 메시지로 간주하는 거죠. 특히 이제 샐러리에서 RabbitMQ를 안 쓰고 다른 고행길을 가시는 분들이 많이 선택을 하시는 게 이제 레디스랑 아마존 SQS예요. 그래서 이제 특히 두 개에서의 이 비지빌리티 타임아웃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죄송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정 시간 동안 에크가 전달되지 않으면 태스크가 다시 워커로 전달이 됩니다. 중복 실행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게 꼭 일반적인 상황뿐만 아니라 ETA랑 카운트다운 같이 이제 지연 실행 방법이 있다고 했는데 이 지연 실행도 똑같이 적용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회원 가입하고 나서 하루 뒤 혹은 일주일 뒤에 어떤 처리를 가입하는 순간에 메시지를 던져놓고 잊어버리고 싶다. 그럼 이제 샐러리는 짱짱맨이니까 알아서 해주겠지라고 하면 망하는 거죠. 네, SQS는 최대 12시간밖에 또 메시지가, 그러니까 12시간이 지난 메시지는 무조건 다시 재전송됩니다. SQS는. 그래서 요 브로커를 AMQP가 아니라, 그러니까 RabbitMQ가 아니라 다른 걸 쓰실 때는 꼭 이 점을 되게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고생길은 되게 끝나지가 않아요. 레디스는 매우 훌륭한 도구, 저희도 레디스를 굉장히 많이 쓰고 있지만 디폴트 컨피그레이션 같은 경우에
메모리가 부족한 상황에서 임의로 키가 삭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입이 안 되는 게 아니고 그냥 임의로 키가 삭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SQS 같은 경우에는 일단 펍섭이 아니고 폴링으로 이제 구현이 되어 있는 걸 하나 참고를 하셔야 되고, 그래서 이게 주기적으로 셀러리가 SQS에 물어봅니다. 내가 처리해야 될 일을. 근데 SQS는 과금 모델이 API 요청 당이에요. 네. 뭐 물론 이제 100만 요청인가 1000만 요청당 뭐 얼마씩 과금이긴 한데, 그래도 이제 주기적으로 예를 들면 우리는 엄청 빨리 처리돼야 돼, 레이턴시가 중요해, 이래서 예를 들면 뭐 0.1초마다 한 번씩 땡기게 하면 되게 아름다운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그 다음에 SQS로 브로커를 사용하시면, 이건 SQS만 해당되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나마 레디스가 이제 유일하게 내비된 큐가 아닐 때 모니터링이라든가 이런 기능이 되고요. SQS를 사용하시면 그러니까 레디스 이하 다른 것들을 다 사용을 하시면 셀러리의 되게 주요한 모니터링 기능들을 전혀 사용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이게 모니터링이 안 된다는 얘기는 시그널도 못 받으시고 이벤트 처리도 못 하시고 뭐 다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고생을 사서 하지 마시고 가능하면 그냥 내비된 큐 쓰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사실은 이제 이게 메르스 때문에 한번 파이콘이 연기가 됐는데, 저희가 이제 제가 이 발표를 셀러리를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제 마음 먹은 게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셀러리 발표를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되게 중요한 파트고, 제가 생각하는 셀러리의 가장 어떤 뭐 그림자라면 그림자인 부분인데, 프리패치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기대는요, 그냥 말 그대로 미리 땡겨두는 거죠. 네, 그냥 뭐 이렇게 브로커에서 메시지들을 미리 땡겨두는 거구나. 그래서 저도 그냥 문서 볼 때 아무 생각 없이 넘어갔죠. 그래, 뭐 미리 땡겨두면 좋지 뭐. 네, 그죠? 이게 우리 아무리 생각해봐도 여기에 다른 오해의 소지가 없습니다. 프리패치 그냥 브로커에서 메시지 미리 받아두는 거 아니야? 뭐 이거 말고 뭐가 더 있지? 위에 그림은 브로커의 메시지가 쌓여있는 그림을 제가 한번 모사해 본 겁니다. 그래서 현재 큐 사이즈는 8개고요. 네, 여기서 이제 저희가 프리패치가 쌓여서 4개를 땡긴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워커에는 메시지가 이렇게 들어가 있겠죠. 네, 그래서 그럼 이게 S는 스윙 시간이 짧은 태스크란 얘기고요. L은 긴 태스크란 얘긴데, 그래서 S로 짧은 태스크들이 앞에 1, 2, 3번은 슈라락 처리가 되겠죠. 그러면 L은 뭐 좀 오래 걸리니까, 그리고 나서 그 뒤에 3개를 이렇게 채워주겠죠. 이게 되게 기대하는 작동이고 합리적인 작동이라고 생각들 하시나요? 안 하시나요? 저만 프리패치 저렇게 생각했나요? 아니라고 말씀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네. 제가 기대했던 프리패치 작동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비워진, 그러니까 내 워커에 있어서 비워진 큐를 브로커로부터 땡겨와서 채우는데, 그냥 단지 내가 현재 컨커런트하게 들고 있는 일들 외에 미리 몇 개를 더 땡겨줄 것인지, 그냥 일종의 정말 그냥 미리 땡겨오는 성능을 위한 일종의 트릭이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저의 프리패치에 대한 기대는 이랬었고, 실제로도 제가 이렇게 작동하는 거라고 믿고 계속 써왔고요. 저는 진짜 약간 이 프리패치의 진실을 알고 되게 멘붕했었거든요. 네, 근데 여러분들은 저보다 똑똑하셔서 프리패치의 진실을 알고 계신 것 같아요. 셀러리 매뉴얼에 보시면, 이 사람은 이래서 매뉴얼을 읽어야 되는데요, 되게 대놓고 써놓습니다. 너 정말 자주 오해하는 거야 라고 대놓고 써놓고 있어요. 전 여기서 되게 근데 위안을 얻긴 했어요. 아, 나만 이런 게 아니었구나, 나만 바보가 아니었어. 되게 그냥 전 세계적인 동질감을 느꼈거든요. 그래서 되게 대놓고 써 있습니다. 네, 되게 너 자주 오해하는 건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영어는 넘어갈게요. 아무튼 너 되게 자주 오해하는데 사실 프리패치라는 건 말이야, 이런 거라고 설명을 해요. 아까 똑같은 그림이 있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이 그림 혹시 이해되시나요? 네, 그러니까 앞에 빠른 짧은 3가지 태스크가 끝나서 이제 워커에는 큐가 4개가 총 4개니까 3개의 여분이 있습니다.
얘는 그냥 또 3개를 받아올 수가 있어요. 그러나 셀러리는 그렇게 작동하지 않고 여기서 브로커로부터 태스크를 땡기지 않고 그 다른 태스크를 수행하지 않고 기다립니다. 프리패치 단위가 끝날 때까지요. 그리고 프리패치가 끝나서 그러니까 프리패치했던 4개의 태스크가 모두 끝나는 순간 다시 다음 4개를 가지고 옵니다. 셀러리의 프리패치는 이렇게 작동해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 정확히는 이제 다 처리라는 게 이제 에크인데요. 프리패치된 단위 전체의 작업을 워커가 에크를 보내야만 그래야만 다음 프리패치가 수행됩니다. 그래서 태스크가 비워지는 대로 그냥 처리되는 대로 느린 건 느린 대로 빠른 건 빠른 대로 처리되는 대로 다음 태스크를 브로커가 가져올 거라는 일반적인 기대와는 굉장히 차이가 있어요. 이게 사실은 같은 개념이 아닌 거죠. 저는 이게 그 프리패치라는 단어가 AMQP에서 왔고 AMQP가 왜 이거를 프리패치라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되게 여러 사람 낚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이게 그 단어가 헷갈린다는 점을 제외하면 나름 합리적인 선택일 수는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합리적인 선택일 수는 있는데요. 하지만 어쨌든 저희 입장에서 되게 멘붕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셀러리의 멘붕 포인트가 이것만 있느냐 하면 몇 개 조금 더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 문제를 얘기를 하는 이유는 예를 들면 아까 그래프에서 보셨던 것처럼 그러니까 셀러리가 일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기 때문에 브로커에 계속 큐가 늘어나고 쌓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큰일이다. 우리가 정말 대박이 날려나 보다. 이래가지고 막 미친 듯이 AWS 인스턴스를 집어넣었죠. 40개를 집어넣고 60개를 집어넣어도 조금 빨라지는 것 하다가 다시 느려지는 겁니다. 결국엔 또 다시 먹통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계속 설명을 하고 있는 거고요. PA는 이제 셀러리를 보시면 컨커런시 레벨이라는 걸 지정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여러 개를 띄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페어런트라고 PA로 써봤고요. 예를 들면 이제 페어런트가 일들을 땡겨서 자식한테 던져줍니다. P1번한테 너 이 일 해. 그 다음에 P2번한테 너는 T2를 해. 그럼 이제 P2번이 나 T2 했어 라고 PA에 알려주고요. 이제 PA가 또 P1한테 T3를 던져주는데 이 시점에서 T1이 아직 안 끝난 상태잖아요. 그러면 셀러리가 똑똑하게 T3를 P2로 보내주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그냥 순서대로 돌아요.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러면 얘가 언제까지 P1의 태스크를 보내느냐 하면 P1 자체의 버퍼가 다 찰 때까지 계속 꾸역꾸역 밀어넣습니다. 그럼 이러면 이제 또 셀러리의 자식들 중에 하나는 그냥 그야말로 행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페어라 그래서 그 현재 일하지 않는 셀러리들에게 그 작업을 주는, 그러니까 워커들에게 태스크를 주는 그런 옵션이 있습니다. 근데 뭐 항상 그렇지만 무조건 이거를 키세요 이런 건 아니고요. 네. 그래서 짤방에다 실패하고 있어서 마음이 아픕니다. 네. 그래서 네 방법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다시 그 빛의 세계로 여러분들을 인도를 하자면 되게 유명한 경언이죠.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셀러리도 똑같이 적용되는 얘기인 것 같아요. 태스크를 한 큐에 담지 마시라는 게 굉장히 좋은 베스트 프랙티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앞에서 설명드렸던 프리패치의 특성상 평균 수행 시간, 평균 수행 시간이 굉장히 비슷한 것들을 한 큐에다가 몰아두시는 게 굉장히 처리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태스크가 그 큐에 얼마나 인입되는지 절대적인 수치 자체도 고려 요소고요. 그 다음에 이 태스크를 이 태스크는 인입되고 나서 얼마나 빠르게 처리되어야 하는가, 또 얼마나 중요하게 처리되어야 하는가, 이런 프라이어리티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고요. 그래서 이런 요소를 고려해서 그 워커의 컨커런시 레벨이라거나 아니면 뭐 큐의 작동 특성이라거나 아니면 이제 큐의 수라거나 이런 것들을 조정을 하시는 게 굉장히 좋고요. 그래서 그 셀러리는 보시면 태스크 혹은 모듈 단위로 임의의 큐를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예 이 태스크는 절로 가고 저 태스크는 절로 가고 이런 식으로 라우팅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있고요. 그리고 워커도 특정한 큐를 처리하게 띄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매우 중요한 큐는 워커를 잔뜩 붙여놓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그냥 태스크 수도 적고 상대적으로 얼마 안 되는 워커들에는 또 굉장히 적은 수의 큐를 띄워주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뭐 이건 일종의 그 요즘 유행하는 말로 꿀팁이라고 제가 넣은 건데요.
이게 잘 모르세요. 잘 모르시고 매뉴얼에서도 그냥 아무렇지 않게 언급하고 넘어가는데 성능에 거의 저희 기준으로는 거의 한 15배 이상 차이를 주는 요소가 있습니다. 네. 이게 무슨 말인가요?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 샐러리 옵션에 보시면 이그노어 리절트라는 옵션이 있습니다. 이게 디폴트로 꺼져 있는데요. 그 샐러리는 기본적으로 아까 그 데코레이트 됐던 함수의 리턴 값, 그야말로 리턴 값 자체를 저장을 하는 걸 그 태스크 하나의 완료로 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샐러리를 실제로 써보면 그 샐러리 그 태스크의 리턴 값 자체를 쓰는 시나리오가 굉장히 드물어요. 그러니까 그냥 태스크는 한번 던졌으면은 알아서 끝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그냥 하나로 완결되는 태스크도 굉장히 많고요. 그 결과값 자체는 DB에 저장하거나 파일로 떨구거나 S3에 저장하거나 이런 식으로 쓰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사실은 이게 필요한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그룹이라든가 이런 워크플로우로 태스크를 사용하는 그런 경우에 제한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게 그 샐러리가 결과를 저장하는 비용 자체가 굉장히 적지 않아요. 그야말로 정말 그 무지막지한 쓰기 부하를 그 이 결과를 저장하는 데다가 집어넣는 거기 때문에 DB로 해두시거나 뭐 레디스로 해두시거나 이러면 굉장히 아름다운 사태가 벌어집니다. 네. 그래서 샐러리를 쓰라는 거야 쓰지 말라는 거라고 하면 뻔한 얘기죠. 잘 쓰시면 됩니다. 잘 쓰시면 되는데요. 제가 앞에서 샐러리의 약간 이제 이런 디자인적인 이상한 점을 설명을 하긴 했지만 이게 저는 꼭 구현이 잘못됐다 내지는 디자인을 잘못했다라기보다는 그 이 비동기 처리라는 거에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이 있고 그 제약 조건 속에서 그냥 어떤 특징을 선택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샐러리 되게 이상해서 못 쓰겠네라고 만들다 보면 결국엔 내가 또 제2의 샐러리를 만들고 있어요. 네, 그래서 특히 이제 샐러리는 정말 그 굉장히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샐러리는 예를 들면 인스타그램도 정말 무지막지하게 쓰고 있고 아무튼 이 집 저 집 옆집 순위 다 쓰고 있기 때문에 문제를 같이 고민해 줄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원래 그 분산이라든가 비동기라든가 이런 단어가 들어가면 원래 되게 복잡도가 높아져서 꼭 이렇게 샐러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API를 굉장히 잘 디자인했고 플러그able 구조를 굉장히 잘 설계했기 때문에 굉장히 저는 좋은 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